뭐 어제 국민청문회도 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많이들 국민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사청문 대상은 아닌데 그 일요일에 또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가 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변호를 했던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여서 이게 조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정원에서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뭐 보고서도 쓰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해충돌 논란이나 이런 건 없는 걸까요? 당연히 이해충돌 여지가 생기고요.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민주권이다 해서 여러 가지를 실행을 하는데 가장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서 국민의 어떤 감시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으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도 그게 다 재판이나 수사 같은 걸 감시하는 가장 컨트롤 타워 같은 거거든요.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 야당이 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관행에도 맞는 건데 네.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이 자리를 못 내놓는 거예요. 이 자리 뭐 대단한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요청하는데도 절대 못 내놓는 이 장면이 국민들이 딱 아시는 거예요. 네. 왜 못 내놓냐? 본인 재판하고 본인 수사 관련된 것들, 본인 측근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다 방탄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내놓는 것이고요.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수석실 라인은 기본적으로 검찰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권력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네. 거기에 있는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또 그 공직기관 비서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재판에 변호했던 변호인들을 다 씁니다. 다 변호인들이죠. 예.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본인의 변호인을 쓰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예, 당사자가 고사를 했고 이제는 급기야는 대북 북한의 800만 불을 몰래 송금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방어를 했던 이게 죄가 안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주장을 했던 변호인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가서 네. 국정원에 있는 자료도 다 들여다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국정원 예산 인사 이런 거 다 총괄하는 요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딱 직관적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증거 중에 국정원에서 제시한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막 달러를 바꿔가지고 그것을 북한에 갖다 주고 북한 사람들을 몰래 만나다 보니까 예. 국정원에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판결문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이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또 증거로 현출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변호인이 지금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에 요직에 가 있으면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뭐 일종의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너무 방탄으로 이어지면서 예. 저는 뭐 대법관도 30명 늘리겠다. 멀쩡하게 있는 검찰청도 갑자기 없애겠다. 저는 이걸 개혁으로 부르지 않고 이거는 명백히 방탄이고 벌써부터 퇴임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네. 인사가 너무 동시다발로 나오니까 조금 이제 가려지는 인사가 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에도 뭐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얘기는 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이제 대출 규제안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또 그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예.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본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고 네.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도 세우고 또 계약도 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할 겁니다. 네. 집값이라는 게 사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집을 샀을 때 보유세나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월급 받는 거랑 다 계산해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집값과 상관없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6억밖에 대출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집에 한 채 계신 분들도 전부 뭐 자녀들 갑자기 결혼을 시켜야 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서 그 돈 가지고 자녀들 결혼시키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서민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생활비 명목으로 하는 것은 1억밖에 대출 못 받는다고 갑자기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금융당국의 목표치가 네. 그 많은 수많은 가계의 대출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계에 예상했던 모든 그 대출 계획들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네. 다 쉽게 얘기하면 가계부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공권력의 약간 폭력처럼 느껴지고 네. 중국인들과의 형평도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는데 66%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해요. 외국인들이 부동산 사들이는 중에 국적이 중국이 가장 많군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뭐 한 10몇 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6억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네. 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이 살 때는 그 현금을 10몇 억 들고 있어야지 그런 집을 살 수 있는데 네. 중국은 대출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대출을 받아와서 대출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불안하면 사실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값은 더 오릅니다.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그 정부 들어서서 하는 거 보면 다 돈을 풀겠다는 정책이에요. 예. 돈을 이런 식으로 빚을 내서 풀면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실무 자산도 오르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중국인들은 막 살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대출을 다 막아놓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지금도 고가의 아파트들을 중국인들이 많이 매입해 놓은 상황이고 네.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중국인들은 규제 안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만 규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이 산 집에 우리나라 국민은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저의 문제의식인 뭐 거죠. 투기를 막겠다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국민 대출만 옥죄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이제 뭐 외국인들이 또 투기를 하러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좀 네. 미흡했던 것 실제 같네요.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대거 매입하면서 집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게 건실하게 거기서 먹고 살면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 수익만 얻고 가다 보니까 결국 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의 상호 호혜주의를 저는 제대로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